그 시간 가치를 버리는 꼴이 되다 보니 대부분은 좀 낮은 수익을 좀 거의 운용을 안 하고 예금으로 두신 분들은 거의 1, 2%대, S&P 500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이 나스닥 워낙에 좀 상승폭이 높다 보니까 저는 젊은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의돈 스트리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초 개념을 우리가 잡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조언도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근데 되게 낮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운용을 안 하고 예금으로 두신 분들은 거의 1, 2%대 나온다라는 저도 이제 기사들을 접해보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DC 계좌라는 데서 좀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도 4%, 5% 정도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DC에서 좀 적극적으로 ETF로 운용하신 분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도 나온다는 기사가 종종 보이곤 하는데, 개인별로 편차가 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좀 낮은 수익을 좀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DC형을 선택하신 분들도 평균은 4에서 5%. 네. 좀 아직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네요. 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운용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도 같기도 한데, 네. 이게 퇴직연금 그러면 이것보다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굴려야 될까요? 이게 뭐 사실 개인별로 다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는데, 30대, 20대 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퇴직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셔도 좋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뭐 다른 특정 섹터나 테마 상품이 아니더라도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미국의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과거 한 30년 동안 적립식으로 적립했을 때 수익률이 어땠냐라는 걸 좀 계산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2005년부터 최근 2026년까지 뭐 20년 좀 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적립식으로 운용을 했을 때 S&P 500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넘게 나오고, 나스닥은 워낙에 좀 상승폭이 높다 보니까 한 15%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수형으로 운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젊은 분들은 충분히 앞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ETF 형태로 넣는 건가요?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요즘에 ETF가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고 거래 편익성이 좀 높다 보니까 ETF로 요즘에는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미국 말고 이제 국장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투자된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까지는 국내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40대, 50대 분들도 이 퇴직연금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뭐 40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적인 시기죠. 좀 공격적으로 보시기도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보시기에는 그 퇴직금 수령까지 아주 오래 남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부분과 또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안정형과 공격을 좀 섞어서 보셔야 되는 시기인데,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배당 상품들이 나오는데 주가 변동성은 적지만 배당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로 좀 구성을 해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걸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도 좀 채권 혼합형이라고 해서 주식이 반 들어가고 채권이 반 들어가, 이런 형태의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ETF를 사면은 주식과 채권을 네.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별 주식에 대한 것도 있고, S&P 500 지수와 채권을 반반 사는 이런 형태의 이제 ETF를 선택하시게 될 경우에는 변동성을 줄이실 수 있겠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추천하시나요? 어차피 이제 퇴직연금에서는 공격형 자산이 최대 70%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030 분들은 전 70%는 다 주식으로 가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채권 혼합형을 투자하셨을 때는 50%가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70% 주식을 채우시고 30%의 채권 혼합을 넣으셨을 때는 이론상은 85%가 주식에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젊은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충분히 중간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손실을 복구할 시기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70%를 다 주식으로 채우시기보다는 한 50% 정도를 주식형으로 채우시고 나머지 50%는 이런 채권 혼합형이나 배당에 투자하는 상품들, 이런 걸로 좀 구분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령대인 50대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50대 분들은 이제 연금 수령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연금을 수령하시면서도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크게 달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배당형이나 채권 혼합형의 비중을 60, 70% 이상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식형도 갖고 가셔야지만 자산이 좀 크게 빠지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나 지수형 같은 경우 최소 20, 30%는 그래도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매번 이렇게 다시 바꾸기도 난 잘 모르겠다. 그쵸,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반도체가 유효하니까 괜찮은데 그쵸.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특별히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운용 방식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이 도입됐던 초창기 시기부터 많이들 하셨던 것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뭐 TDF라는 상품, 그러니까 연금을 언제 수령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산의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상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주식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TDF 상품도 퇴직연금에서 많이들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거 외에 요즘에 자산 배분형 상품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거를 선택하기 좀 어렵다 하실 때는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퇴직연금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향을 선택해 주시면은 각 증권사나 이쪽에서 알아서 상품을 선정해서 운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 S&P 같은 이런 ETF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계좌로 이렇게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IRP 같은 이런 계좌에 장기로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IRP나 연금저축에 한도가 있으신 분들은 S&P 500이나 해외 투자 ETF를 여기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코스피 지수, 뭐 워낙에 좋아서 투자하기 좋지만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IRP나 연금저축에 사셨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주식계좌 사셨을 때랑 비교해보면 현재 세법상에는 이제 국내 주식은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주식계좌 사실 때나 연금저축에 사실 때는 똑같이 비과세인데 나중에 오히려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소득세를 이제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내셔야 되거든요. 국내 주식은 오히려 연금이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사시는 게 유리하고 일반 계좌에서 사셨을 때 이런 배당소득세 나오는 거를 연금 계좌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추후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직장인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메시지도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귀찮다라고 해서 방치해 놓는 것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니까 무조건 예금으로 두겠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 2%의 수익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 가치를 버리는 꼴이 되다 보니 방치하는 게 사실 제일 크게 첫 번째로 이제 실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 투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수형 같은 것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사두게 되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방치하는 걸 좀 가장 피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금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자산을 잦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뭐 일반 주식을 사실 때도 뭐 이게 A라는 종목이 올라가서 사셨다가 또 그 다음에 B라는 게 좋아 보여서 B를 사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수익을 내기가 힘든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그냥 오래 투자하신다고 보셔야지 계속 잦은 매매가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령 40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퇴직연금 DC형을 처음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추천할 만한 그런 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상품명을 구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수형, 뭐 S&P 500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50%는 깔고 가고, 나머지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에서는 반도체와 요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산업이 워낙에 성장하다 보니까 전력 관련된 ETF 뭐 이런 걸 좀 이제 중심에서 추가로 구성하는 방법을 갖고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차장님 덕분에 퇴직연금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